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올해 4월 초에 출시되자마자 붐을 일으켰었던 코스닥 벤처펀드 기억하시죠? 그런데 코스닥 지수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수익률이 선방을 하긴 했지만 이렇다 하게 아주 좋은 수익률을 보지는 또 못했습니다. 이달 초까지는 한 개 운용사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공모펀드들에서 보이다가 그래도 그나마 시장이 요즘 조금씩 살아나면서 1개월 수익률은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플러스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외치면서 아주 야심차게 마련한 정책인데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 조금 답답했을 겁니다. 시장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인 걸까요? 아니면 그나마 코스닥 시장을 이만큼이나마 지지한 그런 요인이었을까요? 코스닥 벤처펀드는 시중 자금을 아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사모와 공모를 합쳐서 설정 한 달 만에 2조 원을 넘겼었고요. 7월 말 기준으로는 약 3조 원에 이릅니다. 이 코스닥 벤처펀드는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요. 민간에서 자금을 모아서 벤처기업에 수혈해주자 그런 의도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 자산 전체 중에 50% 이상, 3조 원이니까 1조 5천억 원 이상은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해제된 지 7년 이내인 코스닥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15% 이상, 그러니까 3조 원의 15% 이상이겠죠. 그 이상은 벤처기업이 신규 발행한 주식이나 C비나 BW 같은 메자닌을 담도록 했습니다. 전체 펀드의 나머지 50%로는 다른 펀드들처럼 매니저들마다 일반 코스피나 코스닥 우량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를 통해서 벤처기업들, 즉 발행사들에는 확실히 민간 자금이 공급된 효과는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3조 원 설정액을 생각해보면 그의 15%인 4,500억 원 이상만큼은 BW와 CB를 포함한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가 됐겠죠.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이 퍼센테이지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1조 원 공급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까지 하더군요. 자금은 공모펀드보다는 사모펀드로 확실히 쏠렸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이 주로 가입을 하죠. 한 사람이 주로 한 계좌당 1억 원 이상으로 터서 들어가야 하고 물론 펀드마다 3억 원, 5억 원 등 기준들이 좀 다릅니다. 사모펀드 설정액은 약 전체 2조 2천억 원이고요. 개수는 200개가 넘습니다. 공모펀드의 경우 설정액이 약 7,700억 원에 이릅니다. 사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그리고 벤처기업에 돈을 주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한 계좌에 1억 원씩 쏠 수 없는 일반인들도 공모펀드에 가입을 하면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도 같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결과를 보니까 이 취지는 크게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 수익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세제 혜택을 이 펀드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소득공제 혜택을 얻으려면 이 해당 운용사들이 출시 6개월 후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의 15%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 구성을 6개월 만에 마칠 수 있을지 자체가 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특히 공모펀드 운용사들은 일반 유통시장, 그러니까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이런 투자 경험들은 아주 풍부하게 많이 있지만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주식을 발행하는 발행시장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벤처 신주 발행이나 메자닌 발행에 특장점이 있는 사모펀드로 자금이 쏠렸던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30% 이상씩 메자닌을 들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이 경우엔 메자닌을 갖고 있다면 주가가 하락을 해도 방어를 할 수도 있고 또 원금까지도 투자자들이 챙겨갈 수가 있겠죠. 다행히도 최근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포트폴리오 구성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모펀드가 15% 발행 시장을 맞춰야 되는 기한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15%를 못 맞추는 곳들이 대부분인데요. 사모펀드의 자금이 몰리면서 사실 구주가 아닌 메자닌 중심 투자로 몰렸고 이 때문에 코스닥 지수 상승으로도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KTB 자산운용은요, 공모펀드들 중에서 처음으로 신주 발행 15%를 채웠는데요. 전체 공모펀드 설정액의 절반 이상인 약 4천억 원의 자금이 이 한 운용사에 몰렸습니다. 설정액도 높고 신주 발행 기준도 채운 비결은 KTB 자산운용이 2005년부터 발행시장 펀드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인데요. 이 KTB 자산운용 관계자는 기존 네트워크와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창구에서도 KTB 상품을 좀 적극 홍보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면서 기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신주 발행 15% 달성도 가능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모펀드들 중에서 설정 후 수익률이 플러스를 보였던 곳은 에세던과 KTB 2호입니다. 이달 초에만 해도 사실 에세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운용사들의 공모펀드 운용사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시장이 그나마 조금씩 살아나면서 미래에셋과 브레인을 제외한 하나 UBS, 하이, KB, 현대인베스트, 에세던, 또 KTB, 현대 삼성자산운용 모두가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달 초에 공모펀드들이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나홀로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던 에셋원의 경우에는요. 이 50% 유통시장 투자를 하는 곳에서 코스닥의 높은 변동성을 해칭하는 데 많이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펀드 수익률 보면서 답답하셨던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나마 공모주의 30% 우선 배정을 받아서 팔았기 때문에 코스닥 하락률보다는 수익을 좀 선방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공모가 왜곡 현상으로 수익률 부진도 나타났었습니다. 이 코스닥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그 매니저들이 일단 우선 배정을 받기 위해서 IPO 시장에 쏠렸고 희망밴드 최상단 수준으로 결정이 되면서 상장 후에는 주가가 부진했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업계는 지난 4월에서 7월 사이에 IPO 시장의 공모가 왜곡 현상 그리고 CB나 BW 발행 시장의 과열 현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자리 시장의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발행사에게만 유리한 제로금리 같은 것들이 넘치기도 했었죠. 이 같은 왜곡 현상은 그래도 차차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랄까요? 의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은 포트폴리오 요건을 채워야 하는 펀드들도 있지만 이미 좀 채운 곳들도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약발이 없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정부의 이런 정책이 없었다면 코스닥 지수는 하방으로 더 빠지지 않았겠느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투심이 살아나면서 벤처펀드의 수익률도 함께 살아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오늘 만난 다수의 전문가들이 당분간은 좀 쉬어갈 것이다 라는 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현명한 전략 저희 내일도 챙겨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